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랑 공유결합이라는 걸 한번 배워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 무슨 결합 배웠냐면 이온결합 배웠었거든. 자, 이제 공유결합이라는 걸 배워볼 건데, 자, 공유결합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까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 왜냐면 이온결합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거든. 근데 공유결합은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공유결합은, 자, 앞에서 이온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공유결합은 있잖아.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끼리의 결합이야.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 이 새끼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지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놈들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하는 방법은, 자, 결국 내가 다 얻으려고 하는 놈들끼리니까, 자, 네가 필요한 것만큼 나도 내놓고, 내가 필요한 것만큼 내놓을 테니 너도 필요한 것만큼 내놔라. 그래서 서로 같이 그 전자를 공유하자. 그럼 공유하기 위해서는 두 원자가 어떻게 돼? 서로 가까운 거리까지 근접을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위치까지 돌아오면 그때 뭐가 형성되는 거야? 결합이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공유결합은 있잖아.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자, 뭐를 이루기 위해서? 옥텟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자수만큼, 자, 서로 내놓고, 자, 뭐에서? 공유하여 형성되는 결합을, 자,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합니까?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옥텟을 이루기 위해 라는 얘기는 자신의 원자과 전자를 몇 개 채우려고? 8개를 채우려고. 그런데 첫 번째 껍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1개, 그럼 첫 번째 껍질은 8개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몇 개? 2개만 채워도 된다고 그랬지. 그럼 결론적으로 큰 범위로 가면, 자, 18조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자신의 원자과 전자를 18조 원소와 같은 전자와 배치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수만큼 서로 내놓고 공유해서, 그 전자를 공유해서 하는 결합을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불러?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반드시 공유결합은 무슨 원소들끼리? 이게 중요하죠. 비금속 원소들끼리의 결합만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고,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이다 라고 정의하면 돼.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끼리 서로 필요한 전자수만큼 서로 내놓고 그 내놓은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자를 뺏고 얻는 게 아니라 공유해서 결합한다. 무슨 원소들끼리? 비금속 원소들끼리. 반드시 공유결합은 무슨 원소들끼리만? 비금속 원소들끼리만 한다. 따라서 화합물 속에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우리 앞에서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배웠죠? 자,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반드시 이 결합은 무슨 결합이다? 공유결합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준 어떻게 잡는지 이해되셨습니까? 반드시 비금속 원소들의 결합이다. 그래서 필요한 전자수만큼 서로 내놓는다고 그랬지. 자, 내가 만약에 3개 필요해? 그럼 나도 3개 내놔야 되고, 2개 필요해? 그럼 나도 2개 내놔야 되고, 1개 필요해? 그럼 몇 개만 내놓으면 돼? 1개만 내놓으면 돼. 반드시 필요한 전자수만큼 내놓고. 자,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배위결합이라는 것도 배워요. 근데 이 배위결합은 헌신적 공유결합이라고 해서 반드시 내가 내놓은 것만큼 남이 내놓지 않아도 결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는 있지만, 자, 여러분들은 통합과학 내에서는 배위결합 자체를 언급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자, 필요한 전자수만큼 내놓고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3개 필요하면 3개 내놓고, 2개 필요하면 2개 내놓고, 4개 필요하면 4개를 내놓고, 자,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 라고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유결합에서는 자, H2O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다. 자, 수소도 비금속 원소고 산소도 뭐다? 비금속 원소다. 그래서 물은 있잖아. 물은 가장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이며, 자, 이 공유결합 물질들은 대부분,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분자라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물 분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물은 수소기체란다. 수소 원자 몇 개와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서로 무슨 결합을?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고? 1개고,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6개. 그러면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자, 원자과 전자가 몇 개? 1개야. 근데 얘는 첫 번째 껍질밖에 안 갖고 있지. 그러면
자, 옥텟, 즉 다시 말하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수가 몇 개? 1개. 그러니까 수소는 자, 원자과 전자가 1개이므로 필요한 전자수가 몇 개? 1개. 근데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6개거든. 그럼 얘는 자, 두 번째 껍질에 8개를 채워야 네온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룰 수 있을 테니 산소는 몇 개가 필요하다? 그렇지. 필요한 전자수가 몇 개? 2개. 그러면 수소는 필요한 전자수가 1개니까 1개만 내놓으면 되고, 자, 산소는 필요한 전자수가 2개니까 산소는 몇 개를 내놔야 돼? 2개를 내놔야 돼. 자, 필요한 전자수만큼 선생님이 내놓는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합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이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하나가 있네요. 자, 이게 원자과 전자죠. 그럼 여기에 전자를 1개만 더 얻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쪽 수소도 마찬가지로 원자과 전자가 몇 개? 1개야. 그럼 얘도 전자를 1개 더 얻어오면 첫 번째 껍질에 2개를 채울 수 있지. 자, 그런데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면 필요한 전자수가 몇 개? 2개. 그러면 산소 원자에서는 자신의 원자과 전자 6개 중에서 2개를 내놓는 거야. 그러면 수소는 산소 원자가 내놓은 원자과 전자 2개 중 1개와 무슨 결합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공유 결합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루이스 전자점식이 뭐냐면 자신의 원자과 전자를 전체를 다 그려주는 게 아니라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불러줘. 자, 그럼 일단 요걸 하나 보고 나서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 보는 게 여러분들 더 편할 것 같아서, 자, 루이스 전자점식 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자과 전자만 씁니다. 원자과 안에 있는 전자 필요 없고 원자과 전자를 자, 점으로 찍어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1개. 그치? 자, 그 다음에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6개. 둘, 셋, 넷, 다섯, 6개. 자, 이렇게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찍어낸 거. 그럼 수소의 루이스 전자점식, 요거는 산소의 루이스 전자점식. 그러면 자, 수소가 원자과 전자가 1개고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6개거든? 그럼 산소는 여기에 전자를 1개, 2개를 더 얻어오면 8개를 채워서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될 테니,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수소의 원자과 전자 1개와 여기에 있는 산소의 원자과 전자 1개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수소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야. 자, 그래서 수소의 원자과 전자 1개가 이렇게, 산소의 원자과 전자 1개가 이렇게,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두 원자 사이에 이렇게 만약에 되면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 2개를 얻은 거지. 전자 2개를 채운 거지. 얻은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전자들은 서로 뺏고 얻는 게 아니라 산소 원자, 수소 원자가 자신의 전자를 잃거나 얻지 않고 그냥 가까운 곳에서 공유해서 수소 자체가 안정한 상태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불러? 공유 결합이라고 불러줘. 그럼 선생님, 수소는 됐는데 그래서 수소가 몇 개 필요한 거야? 2개 필요한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원자과 전자 1개, 남아있는 산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 1개와 또 다른 수소 원자 1개의 원자과 전자 1개가 이렇게 서로 공유하게 되면, 자, 이게 공유 전자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수소도 또 몇 개가 됐어. 첫 번째 껍질에 2개를 채웠으니까 얘도 헬륨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됐죠. 그럼 산소도 한번 봅시다. 자, 산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여버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니까 산소 원자도 두 번째 껍질에 몇 개를 채운 효과? 8개를 채운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얘기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처럼 비금속 원자들이 자신한테 필요한 옥텟 또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전자 수만큼 서로 내놓고 그 내놓은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하는 것을, 자, 우리는 공유 결합이라고 하며, 자, 요때 산소 원자, 수소 원자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이 전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공유 전자 쌍이라고 불러줍니다. 이해되셨나요? 별로 어려운 거 없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그냥 전자 껍질 전체를 다 그려준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 산소 원자에 있는 원자과 전자 1개와 또 다른 산소 원자에 있는 원자과 전자 1개가 다른 수소 원자 각각의 원자과 전자 1개와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잘 봐. 자, 선생님이 지금 보라색은 산소의 원자과 전자를 그릴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됐고요. 물론 안쪽에 안쪽 껍질에 2개가 채워져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요렇게 그냥 그린 게 원자가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만 그린 거. 자, 그리고 수소에 있는 원자과 전자는 요거, 요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와 요게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 한 개와 산소 원자에 있는 전자 한 개, 원자과 전자 한 개가 요렇게 공유 결합을 통해서 수소가 두 개의 원자과 전자를 채우게 되는 거. 그래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고요. 자, 마찬가지 여기도 요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이 수소 원자도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안정한 배치를 이루게 됐죠. 그리고 산소도 두 번째 껍질에 전자를 몇 개 채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채웠지? 그러면 얘도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면서 모든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모두 다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면서 무슨 결합을 형성하게 된다?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전자를 우리는 무슨 전자쌍이라고 불렀고? 공유 전자쌍이라고 했으며, 자, 이렇게 공유 전자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단일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얘랑 얘 사이에 단일 결합이 하나 형성돼 있고, 자, 얘랑 얘 사이에도 단일 결합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결합이 몇 개 형성돼? 그렇지, 2개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며, 자,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에는 무슨 결합이 형성돼 있다? 공유 결합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필요한 전자수만큼 서로 내놓는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별할 때는 반드시 공유 결합은 무슨 원소들끼리의 결합이다. 그렇지, 비금속 원소들끼리의 결합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유 결합에서 지금 방금 배운 단일 결합, 그 다음에 이중 결합, 그리고 삼중 결합이라는 거, 왜냐면 뒤에 가서 계속 결합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될 거거든. 그럼 단일 결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단일 결합은 두 원자 사이에, 자, 이건 반드시 결합은 여러 개의 원자가 덮쳐 있더라도 결합 자체는 두 원자 사이의 결합이에요. 한 분자 내에 여러 개의 원자가 동시에 결합이 일어나더라도 결합 자체는 반드시 두 원자 사이의 관계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두 원자의 공유 전자쌍이, 자, 공유 결합을 할 때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일 때? 한 쌍일 때를, 자, 우리는 단일 결합이라고 불러. 그럼 우리가 F2라고 하는 플로린 기체가 있는데, F2라고 하는 플로린 기체가 있는데, 자, 플로린은 원자 번호 몇 번? 9번이고요. 자, 17쪽 원소지. 따라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 7개. 자,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필요한 전자수는 몇 개? 1개? 왜냐면 7개니까 1개를 얻어오면, 또는 1개를 채워놓으면 8개가 되니까, 자, 얘는 필요한 전자수가 몇 개? 1개야. 그러면 플로린 원자 2개가 서로 공유 결합할 때는 플로린 원자 하나에서 공유 전자쌍 공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 1개를 내놓고, 또 다른 플로린 원자 1개에서 원자과 전자 1개를 서로 내놓으면 1개씩 서로 공유하게 되면, 그치, 8개를 또 채울 수 있겠지. 그래서 플로린 원자의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 7개. 그리고 요 또 다른 플로린 원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디 갔어? 그치, 7개. 그러면 색깔을 선생님이 뚜렷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색깔이 비슷해서. 자, 그럼 여기서는 요 산소, 요거는 이놈 거고, 요거는 이놈 거잖아.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각각 얘가 하나 내놓고 얘가 하나 내놓게 되면, 자, 요렇게 몇 개를 채웠고, 8개를 채웠고, 또 이렇게 돌려보면, 자, 얘도 몇 개가? 8개가 채워졌죠. 그래서 요게 무슨 전자쌍이 되고? 공유 전자쌍이 되고, 자, 공유 전자가 몇 쌍이 생겼다? 한 쌍이 생겼다. 자, 이걸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불러? 단일 결합이라고 불러줘. 자, 그럼 이걸 한번 볼까? CH4. 자, 이건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니? 메테인이라고 하죠. 천연가스의 주성분입니다. 자, 우리 LNG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 메테인, 천연가스의 주성분입니다. 자, 이건 탄소 원자 1개에 수소 원자 몇 개가? 4개가. 근데 탄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4개.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1개. 그럼 탄소 입장에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하지. 왜? 4개. 자신의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필요한 전자수가 4개. 그러니까 자신의 원자과 전자를 모두 내놔야 돼. 그런데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가 공유 결합을 하려면 무조건 수소에게는 하나씩밖에 공유를 못해. 그럼 내한테 필요한 전자수가 몇 개면? 4개면 수소도 몇 명 데리고 와야 돼? 그렇지, 4명 데리고 와야 돼.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 루이스 전자점식을 한번 그려볼게요. 탄소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니까 필요한 전자수가 4개인데, 자, 수소랑만 결합을 할 거야.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한 개밖에 없고 수소 입장에서도 한 개만 필요하니까 여러 개의 수소가 동시에 결합할 수는 없어. 따라서 탄소 원자에 있는 원자과 전자 한 개당 수소 원자에 있는 원자과 전자 한 개씩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자, 수소 이렇게 돼서 자, 수소들은 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됐고 탄소도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옥텟을 이루는 과정이 생깁니다. 자, 그럼 따라서 탄소 원자에는 자, 공유 전자쌍이 단일 결합이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자, 메테인이라고 하는 분자 내에는 탄소와 수소 원자 사이에는 단일 결합이 총 몇 개? 4개가 공유되어 있고. 자, 단일 결합이 총 몇 개? 4개가 있고, 단일 결합이 4개가 있고, 총 공유 전자쌍은 몇 쌍? 4쌍. 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암모니아 한번 해봅시다.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는 우리가 MH3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질소는 15조 원소. 따라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 5개. 자, 수소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5개네. 그러면 필요한 전자수 8개를 채우기 필요한 전자수가 몇 개? 3개. 그러면 몇 개를 내놔야 돼? 5개 중에서 3개를 내놔야 돼. 그럼 3개를 내놨는데 그게 누구랑 결합할 거냐면 수소랑 결합할 거래. 그러면 수소는 원자과 전자를 하나씩밖에 못 주니까 질소가 필요한 전자수가 3개면 수소도 몇 명 데리고 와야 돼? 그렇지, 3명을 데리고 와야 돼. 그러니까 NH3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고? 암모니아라고 불러주고. 자, 이거 루이스 전자점식 한번 표시해 봅시다. 비슷하니까. 자, 질소가 하나, 둘. 자, 이거는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되고요. 자, 수소를 데리고 왔네요. 그럼 수소는 자신의 원자과 전자 1개, 수소의 원자과 전자 1개, 수소의 원자과 전자 1개. 그러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면 또 이것도 8개가 되지. 아, 그러면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결합할 때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3개가 보통 결합이 될 수 있고요. 자, 이때 질소에 있는 원자과 전자 3개는 수소 원자에 있는 원자과 전자 1개씩을 각각 3번을 통해서 공유 결합을 해서 암모니아라고 하는 분자를 통해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때 단일 결합 하나, 둘, 3개가 있다는 얘기가 총 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고? 3쌍이고, 자, 얘는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일 결합이 몇 개? 3개로 되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공유 결합이 꼭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진 않아. 그래서 2중, 한 번에 2쌍의 공유 또는 3중, 한 번에 3쌍의 공유가 나타나는데 이 전체적인 부분을 단일 결합이 아닌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다중결합이라고 불러줘. 그래서 다중결합은 딱 2중결합과 3중결합, 2중결합과 3중결합 2개를 배워. 4중결합은 없어요. 4중결합은 없고요. 2중결합과 3중결합을 묶어서 다중결합이라고 하는데 2중결합 따로, 3중결합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2중결합. 두 원자가 자신의 원자과 전자를 한 번에 2개를 공유해서 이루어지는 결합을 우리는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중결합. 그래서 이거는 단일 결합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단일 결합이 아니라 한 번에 몇 개가, 그치? 한 번에 2쌍의 전자쌍을 서로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중결합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O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O2. 자, O2는 산소 원자 몇 개가? 2개가. 그럼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까? 6개니까 필요한 전자수가 몇 개? 2개. 자, 그럼 필요한 전자수가 2개인데 산소야 지금 산소.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선생님이 한번 그려봤어요. 자, 6개인데 필요한 전자수가 몇 개니까? 2개니까 자, 필요한 전자수 2개를 이렇게 내놓을 거야. 왜냐면 나랑 똑같은 놈이랑 결합할 거거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산소 원자도 그래, 나도 2개 필요하니 자, 네가 내놓은 2개와 내가 내놓은 2개를 이렇게 공유하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제일 바깥쪽 껍질 8개 채워졌지? 그리고 남은 요 산소 원자는 요렇게 요렇게 돌려보면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럼 지금 여기에 산소 원자끼리는 얘 거 2개, 얘 거 2개에 의해서 공유전자쌍이 한 번에 몇 쌍이 생겼냐면 2쌍이 생겼거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몇 중결합이라고 불러? 이중결합이라고 불러줘.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서 보자. 자, O2야. 자,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6개. 그런데 나랑 똑같은 놈이랑 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가 2개니 자, 얘도 몇 개 내놓고 2개를 내놓고 자, 여기에 있는 산소 원자도 하나, 둘, 셋, 넷,
5, 6개. 자, 지금 요게 내놓은 전자겠지. 필요한 전자수 몇 개? 2개. 그래서 내놓은 전자수 몇 개? 2개. 그래서 요렇게 연결이 되면 8개.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연결이 되면 몇 개? 8개. 그래서 한 번에 공유 전자쌍이 몇 쌍? 2쌍이 생겼네요. 자, 이런 걸 우리는 몇 중 결합이라고 한다? 2중 결합이라고 한다.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이산화탄소라는 게 있어. CO2.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물질이죠.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 원자 몇 개? 1개에 산소 원자 몇 개가? 2개가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다. 왜냐면 탄소도 비금속이고 산소도 비금속이거든. 근데 탄소의 원자가 전자는 몇 개? 4개. 산소의 원자가 전자 몇 개? 2개. 그러면 탄소는 자신의 원자가 전자 4개를 모두 내놔야 되는데 결합을 하려고 봤더니 산소 원자 2개가 있는 거야. 근데 나는 4개가 필요해. 근데 산소는 2개씩만 있으면 돼. 그러면 내 거가 갖고 있는 4개 중 2놈은 한 산소와 또 다른 2놈은 또 다른 산소 원자 1개와 자, 몇 중 결합? 그렇지. 2중 결합을 이루게 되면 간단하게 결합이 끝나거든. 자, 그래서 탄소는 자신의 원자과 전자 몇 개를? 4개를. 자, 그 중에서 2개는 얘랑 노란 산소랑 그 중에서 2개는 누구랑? 빨간 산소랑 각기 다른 산소 원자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자, 탄소는 이렇게 되면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형성이 됐고요. 자, 이산소도 이렇게 묶으면 자, 8개가 형성이 되고요. 자, 얘도 이렇게 묶으면 몇 개? 8개가 형성이 되니까 자,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에 산소 원자 2개가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고 이때 탄소와 산소 사이에는 몇 중 결합이? 2중 결합이 형성돼 있으며 2중 결합이 몇 개? 2개. 그런데 총 공유 전자 쌍은 1쌍, 2쌍, 3쌍, 4쌍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총 공유 전자 쌍은 몇 쌍? 4쌍이 있는 거고 자, 여기는 무슨 결합은 없이 단일 결합은 없이 자, 몇 중 결합이? 2중 결합이 몇 개? 2개가 되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되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중 결합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간단하게 이제 3중 결합을 한번 갑시다. 자, 3중 결합. 오, 간단해. 자, 여기도 마찬가지 2개의 원자가 자신의 원자과 전자를 3개씩 내놓고 한 번에 자, 3쌍의 전자쌍을 공유해서 갖는 결합을 우리는 3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몇 중 결합? 3중 결합. 그래서 몇 개 없어 이런 건. 자, 그럼 N2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15조. 우리 앞에서 다 배웠어. 15조? 그럼 원자과 전자는 5개?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옥텟을 이루게 필요한 전자수는 몇 개? 네, 3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랑 똑같은 원자랑 결합을 할 건데 이놈도 3개 필요하고 이놈도 3개 필요하면 자, 얘가 몇 개 내놓고 3개 내놓고 얘도 몇 개? 3개 내놓으면 간단하잖아. 그래서 자, 질소는 자신의 원자과 전자 5개 중에서 필요한 전자수 3개를 자, 여기에 있는 질소 원자도 자, 자신의 원자과 전자 5개 중 3개를 이렇게 각각 내놔서 이렇게 되면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고요. 자, 여기에 있는 질소 원자도 이렇게 묶어서 얘네를 공유하게 되면 자, 얘도 8개의 전자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쌍이 총 몇 쌍이? 자, 6개지만 1쌍, 2쌍, 3쌍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전자를 우리는 공유 전자쌍 몇 장? 3쌍이라고 하고 한 번에 이루어져 있는 결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몇 중 결합이라고 합니까? 한 번에 3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3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 질소의 원자과 전자 5개 중에서 한 원자가 3개를 내놓으면 또 다른 질소 원자에 있는 원자과 전자 5개 중 자, 원자과 전자 3개를 이렇게 내놓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공유해서 얘도 8개 얘도 이놈들을 공유해서 몇 개? 얘도 8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유 전자쌍의 수가 총 3쌍이 한 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결합을 우리는 3중 결합이라고 불러준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여기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깊어져야 되니까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HCn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러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1개야.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야. 질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야? 3개야. 5개야. 그러면 얘가 필요한 건 하나, 얘가 필요한 건 4개, 얘가 필요한 건 3개. 자, 눈에 보이지? 그럼 수소랑 탄소 사이에는 수소의 원자과 전자 1개와 다시 탄소의 원자과 전자 1개와 수소의 원자과 전자 1개가 이렇게 공유하면 수소는 해결됐지. 자, 그리고 탄소는 앞으로 몇 개 더, 3개를 더 공유해야 돼. 그런데 감사하게도 질소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 5개거든. 그래서 질소한테서 몇 개? 3개.
그럼 탄소는 자신의 원자 가지고 남아있는 3개를 이렇게 뭐하게 되면 공유하도록 자 내놓게 되면 탄소 8개 채워졌고 질소도 8개 채워졌으니까 자, 이 HCN 내에는 수소와 탄소 사이에서는 단일 결합 하나. 자, 단일 결합이 탄소와 질소 사이에는 몇 중 결합이? 3중 결합이 형성되어 있는 공유 결합이며 자, 이런 결합을 우리는 몇 중 결합? 3중 결합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공유 결합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비금속 원소들끼리 옥텟을 이루기 위해 또는 18조 원소의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전자수만큼 서로 내놓고 필요한 전자수만큼 서로 내놓고 공유해서 하는 결합이다 라는 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 자, 비금속 원소 서로 내놔서 공유한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공유 결합 물질에 대한 특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공유 결합 물질은 대부분이 분자를 이룬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분자는 전부 다 공유 결합 물질이야. 근데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모두 분자라고 설명하지는 않지만 분자는 모두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산소 기체 분자, 뭐 질소 기체 분자 등은 전부 다 질소나 수소나 산소와 같은 비금속 원소들끼리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다. 그래서 대부분 뭐를 이룬다? 분자를 이룬다. 그렇다고 모두 분자를 이루는 건 아니다. 대부분 분자를 이룬다. 자,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금속이나 이온 결합 물질에 비해서 낮아요. 자, 금속이나 이온 결합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 왜냐면 분자들끼리는 인력을 작용하기가 어려워서 분자 간 인력이 자, 금속 결합이나 이온 결합에 비해서 작아요. 그래서 분자 간 인력이 작아. 끓는 점,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자, 실온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대부분 액체 상태나 그치 기체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일부는 고체 상태를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자, 모두가 다 액체 기체는 아니고 대부분이 액체나 기체 상태이며 일부는 고체 상태를 이루고 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 앞에서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액체 또는 용융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면 모두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분자 또는 공유 결합 물질은 자, 고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없고 자,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없어. 자, 고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없고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없는데 그 이유는 자, 이런 분자들은 자, 용융 상태일 때 자, 용융 상태에서도 뭐 되지 않아? 이온화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온이 전자를 이동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유 결합 물질 중 일부는 물에 녹아서 이온화돼서 수용액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 액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체, 액체, 상태 모두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이란 말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이건 무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공유 결합 물질과 자,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도 공유 결합이 있는데 자, 이런 물질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에탄올. 자, 에탄올은 C2H5OH. 자, 이렇게 화학식을 써주는데 자, 탄소, 수소, 산소 몇 개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탄소, 수소,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지. 싹 다 세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뭐야? 비금속이야. 그럼 당연히 무슨 결합이다? 공유 결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독용 알코올이나 자, 알코올 램프에 사용하는 게 바로 에탄올입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술의 원료로 사용돼. 소주 같은 거 희석해서 만드는 게 에탄올이야. 그래서 주정, 술의 원료라고 해서 주정이라고 보통 불러주는데 자, 술의 원료 주정으로 사용된다. 자, 그 다음에 자, 물은 자, H2O고요. 자, 생명활동의 필수 요소다. 생명활동의 필수 요소다. 인간은 물 없이는 살 수 있다 없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적든 많든 무조건 물의 양이 많아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아스피린. 자, 이제 처음에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바이엘이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해열 진통제. 의약품이죠. 해열 진통제. 자, 요즘에도 많이 먹는데 자, 아스피린 말고 다른 진통제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그렇게 판매량이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가장 많이 팔리는 자, 해열 진통제 중 하나입니다. 자, 이 아스피린은 C9H8O4. 자, 이것도 탄소, 수소, 산소. 탄소가 굉장히 많지. 그래서 자, 아스피린도 탄소, 수소, 산소라고 하는
자, 비금속 원소끼리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의약품이다. 자, 산소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O2 산소 원자끼리 공유 결합. 그래서 요거는 우리 자, 꼭 필요하죠. 무슨 기체로 사용된다? 호흡 기체로 사용이 된다. 자, 규산염 광물은 좀 이따가 볼 거고요. 자, 설탕은 달달하죠. 자, 이게 뭐냐면 감미료로 사용이 된다. 자, 우리가 음식 넣어줄 때 달달한 맛을 내거나 맛의 효과를 더 높여주는 자, 감미료로 사용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C 11, 자, H 22, O 10. 자, 이것도 탄소, 수소, 산소. 엄청 많지, 탄소, 수소, 산소. 자, 그 다음에 뷰테인은 C 4, H 10. 자, 요게 휴대용, 우리 놀러 갈 때 휴대용 버너에 연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뭐 자동차 연료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CO2. 자, 이건 식물의 뭐, 광합성에 이용이 되고, 자, 질소는 N2. 자, 대기 중 가장 많은 약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 이거는 반응성이 엄청 작아. 구하기도 쉽잖아. 아이고. 자, 구하기도 쉽잖아. 반응성도 작고, 구하기도 쉬워. 그래서, 자, 우리 사실 공기반, 과자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자 봉지 충전 기체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근데 너무 양심 없지? 그지? 저 진짜 거짓말하고 공기반 과자반이잖아. 요즘에 이제 공기양을 좀 줄여서 과자양을 늘리긴 하지만 어쨌든 자, 과자 봉지를 충전할 때 사용합니다. 왜냐면 반응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과자하고 화학 반응하지 않아서 식품을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규산염 광물인데요. 자, 이건 우리가 SiO4 4-. 자, 이건 뒤에 가서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자, SiO4. 자, 이걸 우리가 규산염 광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자, 지각은 우리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광물의 주성분이 바로 규산염 물질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는 광물의 주성분이고, 자, 광물의 주성분이고, 이 광물은 뭐의 주성분이다? 암석의 주성분이며, 자, 이 암석이 모여서 뭐를 이룬다? 지각을 이루니까 결국 지각은 SiO4라고 하는 규산염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공유결합 물질과 자, 지구,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지구를 구성하는 성분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합에 대한 형태만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